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은 4차시 국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정리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 내용을 꼭 노트에 또는 교과서에 필기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리가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워봤는데요. 두 가지 상황을 배웠었죠. 부탁하는 상황과 건의하는 상황. 일단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잘못 표현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언어 예절을 갖춰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한테 대하는 것처럼 익숙한 사람한테도 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 사이에서 부모님 관계에서 좀 더 이런 정중한 말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아픈 사람에게 병문안 가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왜냐? 대화를 할 때는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묻는 것은 조금 보면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적절한 언어를 선택할 때는 대화 상황과 그다음 대상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화 상황. 첫 번째 상황은 부탁하는 상황의 말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상대방한테 맡기는 것인데 상대방 당연히 부담을 가지게 되죠. 이 부담을 낮춰줘야 내 부탁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지고 상대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안함과 죄송함을 표현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맡기는 거니까. 미안함과 죄송함을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줘, 해주세요, 해라 같은 명령형은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겠니?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해줄래? 의문형을 통해서 완곡하게 말해야 됩니다. 완곡하게가 부드럽게란 뜻이라 했지. 그래서 상대의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라, 해주세요 하면은 하는 것밖에 선택권이 없죠. 해주시겠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더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부담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공손성의 원리, 대화의 원리 중에 공손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손성의 원리 뒤에서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경률, 요령의 경률이라고 했었습니다.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말하기. 자, 건의하는 상황도 부탁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가 문제 상황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희망사항,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말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의를 받는 사람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방을 일단은 존중하는 태도를 해야 돼요. 인사를 하고요. 자기소개를 하고 존댓말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 예를 들어서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도서관을 없애세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 대안은 상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제시해서는 안 되고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합리적인 표현. 우리 빈 교실을 도서관으로 활용한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해질 거다라고 기대 효과까지 제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거절하는 상황의 말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은 우리가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뭐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피치 못할 사정 또는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할 때가 있겠죠. 그때 거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안 돼! 이렇게 명령형으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상대방이 기분이 매우 나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절은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말하기로 거절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거절하는 말을 할 때는 마찬가지 이렇게 부담을 가진다는 게 뭐냐,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자애가 남자한테 영화 보러 갈래? 라고 하니까 시간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여자애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겠죠. 반대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번에도 여자애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남자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재밌겠다. 일단 이 표현을 먼저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제시한 그런 부탁이 참 마음에 든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일 내가 아직 발표 준비를 다 못했어. 주말에 가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기가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 그 다음에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완벽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처럼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거절해야 될 상황,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은데
물론 조금 거짓말이 있긴 하겠지만 그게 조금 더 상대방한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의 남학생 한번 봅시다. 마의 남학생은 여성의 제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채 거절 의사만 성의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시간 없어.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무성의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기는 상대방의 부담을 크게 함으로써 부탁이나 제안한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요. 거절만 계속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라 이런 얘기고, 자, 바의 남학생은 여학생의 제안에 먼저 공감을 표현한 후 자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감을 먼저 표현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처럼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줄치자, 거절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한 게 좋다. 완곡하다 또 나왔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자, 거절은요,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제안을 받아치지 않고 물리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라. 내가 왜 이걸 못 들어준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다, 또는 내가 오늘은 좀 몸이 아프다, 안 좋다, 또는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제시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뭐 완곡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약속을 기각해 준다면 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사과하는 상황의 말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과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과하게 되면 적절한 사과가 아니겠죠. 자, 사를 한번 볼까요? 늦어서 미안. 근데 왜 여기서 보자고 해서? 길 막히는 데인지 몰랐어? 자, 늦어서 미안. 사과는 하는데요. 뒷말이 엄청나게 부정적이죠. 야, 근데 네가 먼저 여기서 보자 그래서 내가 늦은 거 아니야. 길 막힌지 몰랐냐? 이런 늦은 이유의 책임을 상대방한테 건네고 있죠. 야, 네가 늦어놓고 잘못 따져보자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안 좋게 반응하겠죠. 자, 이 남자는요, 정말 미안해. 자, 그냥 미안이 아니고 정말 미안해. 부사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거기다 길이 막히는 바람에 늦었네. 자기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할 게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사회 남학생은 사과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맞지? 왜 네가 그렇게 여기서 보자 했냐? 그것 때문에 길 막히는 거 몰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지 함으로써 더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아의 남학생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늦지 않을게.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과하는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대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맞지? 자,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상대방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관용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령의 경륜에 대해서 배웠죠.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완곡어법 이것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것. 관용의 경륜은 뭐냐면요, 잘못이 있을 때요,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나의 잘못을 높이고 상대의 잘못을 낮춰주는 거예요. 근데 사에서 보면 이 남학생은요, 너 왜 여기서 보자고 했어? 상대방의 잘못을 높이고 있죠. 이러한 태도는 공손하지 못하고 언어의 예절을 지키지 못한 태도다. 그래서 여기서 남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조금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또는 내가 항상 늦어가지고, 내가 더뎌가지고, 나는 좀 행동이 늦어가지고 늦었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자신의 잘못을 좀 더 높인다면 상대방한테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용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뭐 잘 안 들리는 상황에서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이 스피커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스피커 음량을 좀 높여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스피커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스피커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음량 좀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공손하죠.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좀 더 공손한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하는 상황에서는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말하기예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을 살피면서 정중하고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역정내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낮춰주는 이런 말하기를 관용의 말하기, 관용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예절이란 대화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예절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사회적 관습입니다. 관습은 예전부터 지켜내려오던 전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화 내용 자체는 타당하지 하더라도 대화 상황이나 상대에 맞지 않으면 언어 예절에 어긋날 수 있다. 우리 병문안 갔을 때 안녕하세요 있죠.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퉁명스럽게 대화하거나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심한 경우는 소외되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대화를 할 때는 대화 상황과 상황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필기가 많진 않았지만 저기 핵심 정리 누를 때마다 나왔던 거 필기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활동 230쪽부터 231쪽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내 다음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0쪽부터 231쪽까지 학습활동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